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식물세포 기반에 두고 있는 플랫폼 기술 측정 회사, 우리나라에서 아마 독보적인 그 회사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바이오 FNDNC의 모상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모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요즘 들어서 이제 작년에 사실 바이오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네네. 이렇게 좀 주춤했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걷고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렇게 모 박사님의 기업 굉장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오 FNC 모상현입니다. 2022년 호랑이띠 새로운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기업 들어오면 이제 스토리가 많은 기업이 요즘 들어서 젊은 네네네. 사람들 사이에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바이오 FNC는 2005년 강주과학기술원 학생 창업으로 시작된 기업입니다. 식물 세포주 설계 기술과 식물 세포 대량 배양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식물 플랫폼 기술로 다양한 영역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식물 세포 자체에서 유용 성분을 뽑아서 효능이 증진되진 특정한 제품을 가지고 화장품 소재 영역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식물 세포 자체를 안정성, 유효성 입증을 통한 뉴트라슈티컬 식품 소재로서의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수년간 이런 세포주 설계 기술 기반하여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항체나 백신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이 독특한 그 식물세포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의약품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이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세포주 플랫폼 자체 기술이 글로벌 제약사에 라이센싱 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더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언젠가 지금 초셀, 동물세포 초셀 기반의 많은 바이오로직스나 의약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식물세포 플랫폼이 가진 많은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식물세포 플랫폼 기반에서 이런 의약품 시장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식물세포계의 초셀이라는 그런 하도로 열심히 도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에서 하는 그런 CMO, CDMO 비즈니스도 식물세포 기반에서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 FNC를 많이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코스닥에 상장 이후 그런 공모 자금을 시설 투자와 인력 투자 그리고 미래의 기술 플랫폼을 완성하는 데 많은 적극적인 연구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이 동물 세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진데 네네. 식물 세포 이렇게 해서 네네네. 아직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네네네. 식물 세포가 뭔지 네네. 시청자분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물 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보는 풀이나 나무 다 식물들이거든요. 전 세계 식물 종류가 44만 종 가까이 있고요. 맞네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꽃을 피우는 식물만 36만 9천 종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게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네네. 역시 사람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동물인데 사람도 세포수가 한 70조 단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식물도 그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라는 게 생명의 가장 근원적이고 구조적이고 기능적 단위인데, 네네. 저희가 저희 회사가 있기 전에는 식물 세포를 연구하는 기업이 전 세계 거의 몇몇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뭐 스위스하고 외국에 몇 군데가 있었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식물 세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화장품 소재도 만들고 의약품 후보 물질도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까지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식물 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보는 그 식물들의 구성하고 있는 세포고요. 우리가 쉽게 뭐 버드나무 같은 거를 꺾어 가지고 네네. 이렇게 물이나 이 화병에 꽂아도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자라듯이,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이 세포가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어서 개체가 되는데, 그걸 구성하고 있는 생명의 근원 단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물 세포에 기반한 플랫폼이 뭔지 그것도 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식물 세포에 기반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우리가 손쉽게 좀 더 이해를 좀
생각해 보면은 바이오로직스라는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때 기본적으로 동물 세포인 차이니즈 햄스터 오바리 셀이라는 초셀 기반에서 이제 의약품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식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세포에서 하듯이 그 유사한데요. 근데 그 세포주가 동물 세포가 아닌 식물 세포가 되는 것이고, 네네. 특히 이러한 식물 세포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제 요소 기술이 있는데요. 네네. 바로 이제 식물 세포주 설계 기술과 대량 배양 생산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동물 세포인 초셀은 오랫동안 이런 세포주 설계 기술과 이 대량 배양 생산 기술이 잘 확립되어져 있어가지고 네네. 초셀을 기반한 의약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식물 세포는 아예 그 연구하는 기업조차도 없고 이런 세포주 설계 기술과 대량 배양 생산 기술이 저희 업체가 있기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네. 저희는 2005년 창업 이후 지난 15년간 네네. 이 세포주 설계 기술과 이 대량 배양 생산 기술을 이제 확립을 했는데, 이 식물 세포주 설계 기술에는 식물 세포의 게놈을 분석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어떤 물질이 있고 또 가상세포 설계 기술을 더해서 네네. 이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단백질이나 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게 이 세포주 설계 기술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 세포를 바이오 리액터, 생물 반응기 같은 바이오 리액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는 게 대량 배양 생산 기술인데, 네네. 특히 저희는 이제 이 배양기에서 고주파 파형을 인가해 가지고 이 식물 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산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대량 배양 기술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에 이제 특허 등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식물 세포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주 설계 기술과 대량 배양 생산 기술에 기반해서 네. 우리가 원하는 의약품 후보 물질 같은 거를 넣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물 세포주와 동물 세포주와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동물 세포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동물 세포이기 때문에 네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 부산물도 많고, 네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 세포는 동물성 바이러스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요즘 그 오미크론 같은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변이 같은 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최근에 네네.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그 네네. 바이러스가 RNA 게놈을 가진 바이러스인데요. 네네. RNA 바이러스성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사람 스페시픽하게 감염될 수 있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동물에 다 감염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위주로 이제 이런 토셀 기반한 동물 세포에서도 그런 동물성 바이러스들이 인펙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물 세포 플랫폼 자체는 동물성 바이러스가 오염이 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식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람과 이제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 오염 문제가 없다는 게 식물 세포 플랫폼의 또 장점이고요. 네네. 또 하나의 장점이 이 초셀 같은 동물 세포를 키울 때는 배지 배양을 할 때 혈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그로스 팩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네네. 엄청 고가의 시약들이 이제 쓰여집니다. 네네. 근데 식물 세포는 그냥 이제 저희가 그 카본 소스로 수크로스라는 설탕을 주로 이용하고요. 네네네네. 설탕과 미네랄과 식물에 필요한 요소를 이용하는데 배지 배양값이 워낙 저렴합니다. 그 베이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요인이더라고요. 네, 식물 배지값을 그냥 네네. 수치적으로 환산하면은 100분의 1 가격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물 세포주에? 네네. 네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동안은 그럼 식물 세포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왜 못했냐면은 아직까지 이제 이 식물 세포에 대한 설계주 기술과 대량 배양 생산 기술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인데, 저희도 완벽하게 다 이제 구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난 15년간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 왔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성, 탄소 중립, 네네. 뭐 이런 ESG 경영에 식물은 상당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네네. 식물 세포는 광합성을 하면은 이산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놓습니다. 이제 그런 강점도 있고요. 식물 세포주의 그 플랫폼의 다양성 적용 범위를 하기 위해서는 네네. 식물 세포주의 다양성 문제를 좀 검토해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꽃을 네네. 피우는 식물은 36만 9천 종이 있는데, 저희는 지난 15년간 네네. 그 식물 세포주를 원하는 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세포주를 250여 개를 만들었고요. 네네. 그 저희가 장미 세포주, 네네. 저희가 2016년도에 장미의 유전자 염기설, 장미 게놈을 처음으로 분석해서 세계 유전자 은행에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5년간 그 게놈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 식물 가상세포, 장미 가상세포 드래프트 모델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 장미 가상세포 드래프트 모델을 통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사 산물을 올릴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얼마 전부터 그 동백 식물 세포주도 만들어서 작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 상장되어져 있는 지보단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유럽으로 원료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장미 세포라든지 동백 세포, 뭐 그리고 우리가 뭐 흔히 먹는 그 쌀 세포 역시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먹는 모든 세포가 세포주가 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세포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지난 한 5, 6년간 창업 초기에는 주로 그런 세포를 대량 배양을 통해서 원하는 산물을 이제 더 올려가지고 추출을 통한 화장품 소재로도 이제 사업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장미 이제 플라젠타라고 사람의 이제 태반이 네네. 애기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관인데 식물에도 식물 세포 태반 같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일본에 이제 푸드 서플리먼트로 이제 수출을 해서 이제 먹는 거로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계속 그 세포주 설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항체라든지 백신 세포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네. 기본적인 상황에서 식물 세포주의 다양성 문제를 되는데요. 네네. 이게 어떻게 제품으로 연결될 것인지, 네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면 화장품, 제약, 약품이면 약품 이렇게 네네. 제품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들로부터 네네. 그 식물의 소스가 되어서 씨앗을 발화시켜서 세포주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네네. 식물의 직접적인 성체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이제 세포주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세포주를 이제 설계도 하고 대량 배양을 한 다음에 저희가 창업 초기에는 이 세포에 좋은 이 프랙션 되는 분해물들을 일단 화장품 소재로 이제 쓰이게끔 만들었고 현재 이제 아모레 퍼시픽 아이오페 브랜드라든지 헤라 브랜드의 이런 식물 세포 소재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도 아까 장미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양 산물을 적절한 이제 안정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뉴트라스티컬 약간 이제 식품 소재로도 이제 활용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는 그 아까 세포주 설계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 유전자, 의약품 후보되는 유전자를 넣어 가지고 그게 이제 그 바이러스 백신도 있습니다. 네네네. 뭐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항체에 대한 유전자 염기 세혈을 넣어 가지고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상장한 툴젠이라는 기업과 네네.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応用해서 네네. 식물 세포주도 유전자 편집 기술을応用해서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능합니까? 네네, 이미 네네. 이제 저희도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네. 원하는 그 단백질이나 이런 걸 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화장품 분야, 식품 분야, 의약품 분야 다 적용이 가능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바이오니까 의약품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쪽 분야에 어떻게 그 응용되는 그런 네. 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현재 바이오 에피덴시에서 좀 야심차게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네네. 그 저희가 식물 세포주 중에서 이제 장미 세포 그리고 당근 세포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피우는 담배 있잖아요. 네네. 그 담배 사촌격인 니코티아나 벤스미아나라는 종이 있습니다. 담배 식물종. 그런 세포주에다가 저희가 우리가 위염이나 위암에 많이 걸리는 원인이 네네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많이 이제 들어봤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네. 근데 헬리코박터 필로리가 이제 우리 위 점막 세포에 붙어 사는데 그것이 분비시키는 어떤 특정 바이오마커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을 저해할 수 있는 항체에 대한 유전자를 네네. 아까 당근 세포주나 이런 장미 세포주의 그 유전자를 이제 형질 전환시켜서 이렇게 심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근 세포나 장미 세포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에 대한 항체를 발현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항체가 발현이 되면은 이제 전임상, 네네.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서 이제 의약품으로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위암 치료제 타겟 모델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고기성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했던 건데 네네. 이제 코로나처럼 이 바이올로지컬 세이프티 레벨 3에 컨트롤되고 있는 레비스 바이러스라고 약간 광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예. 그게 이제 사람의 감염이 되면은 이제 공수병이라고 네, 하는 예. 이제 그런 물질도 그 항체 유전자를 담배 세포주에서 발현시켜서 같이 중앙대학교와 공동 연구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나중에 의약품 개발 후보 물질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Y 바이오로직스라는 대전에 이제 항체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PD1, PDL1 같은 면역항암제들이 있는데 그 PDL1 같은 것도 이제 이런 식물세포 플랫폼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저희는 가지고 있어서 네네. 그런 공동 연구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식물세포주에서 의약품 후보 물질을 이제 발현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임상, 임상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약 개발이나 혹은 저희는 이제 그런 리스크를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글로벌 제약사의 조기 라이센싱 전략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 세포주를 기반한 네네. 이런 각종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식약청이라든가 뭔가 임상 실험을 되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람에 적합한 그동안 먹고 있는 음식을 이렇게 식물을 담당하니까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적을 거고 부작용이 적으면 임상이 좀 쉽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똑같은 레귤레이션 체제를 아. 가지고 있고 네네. 이제 미국의 FDA가 있고 이제 유럽의 EMA라는 내나 이제 이 미국 FDA 같은 이제 식약처들이 존재하는데요. 한국도 네. KFDA가 있듯이. 근데 이제 이런 안전성 평가라든지 임상 1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안전성, 네네. 임상 2상에서 2A, 2B 다 나눠진데 그 허들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동물 세포 초셀 기반의 이런 의약품 생산 체제가 지금은 식물 세포에서 된 거는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FDA 허들도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고 이제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레귤레이션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이 식물이 안전하고 가격 채산성도 좋고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기반한 이런 식물 세포로 하는 의약품들이 네네. 금방 주도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런 아주 산업을 좋은 생각이십니다. 준비하고 네네. 있는 기업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글로벌 제약사들이 네네. 이 식물 플랫폼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고요. 이미 글로벌 제약사 기업들이 식물 성체 가지고 네네. 면역 항암제라든지 항체, 백신들을 가지고 임상 2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식물 세포 배양은 식물 성체에 비해서 훨씬 더 이 공간 제약도 적고요. 네네. 이게 식물 성체들은 햇볕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 발현되는 지표 물질이나 유해 물질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 바이오리에이트에서 식물 세포 배양되는 것은 100% 제어가 가능하고 반복 재현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래서 이 의약품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네네. 엄청 높고요. 한번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사례가 이스라엘 기업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플랫폼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 특히 초셀에서 개발 못하는 의약품들이 있거든요. 네네. 발현이 안 되는 그런 특정 트랜스멤브레인 도면을 가진 단백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식물 세포는 이 초셀 기반하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스 셀트리온은 돈을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네. 식물 세포 배양은 수십억, 수백억 범위에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의약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 기후 변화 이상 기후만큼 인류 참사를 가져가는 게 없겠다. 네네. 아무리 핵무기로 쏜다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상태거든요. 네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1차 생산자인 녹색 식물, 바로 식물입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인류가 원하는 유용한 산물을 얻기 위해서 의약품에 대한 어떤 그런 산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나무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산물을 추출하고 얻어내는데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의약품 후보 물질은 이 나무가 자라려면 30년, 40년, 50년이 시간이 필요하고 네네. 그 원래 가진 의약품 후보 물질 말고 이 나무가 주는 강합성을 통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지구 환경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그 아마존 밀림 지역은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그렇죠. 역할이지 네네.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식물세포 배양 기술은 이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후 변화에도 이런 기존의 식물들을 많이 채취를 하는 기술이 아닌 배양을 통해서 자연을 보존하는 기술이라서 네네. 저희 회사 캐치프레이즈가 식물세포는 미래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고 네네. 식물로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이라고 저는 감히 이제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연 보존에 더 기여를 해야 되고 기후 변화에 앞장서야 되는 그런 ESG 경영 의무화도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네. 저희도 이제 식물 세포 보존이라든지 그리고 식물 세포로부터 다시 이제 완전한 개체 복원을 통해서 네네네. 지구상에 많이 이제 심는 그런 이제 목표도 조금씩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미국만 유일하게 아직까지 그 나고야 어정스라는 생물종 다양성 협약에
가입은 되었으나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196개국이 이제 그 가입을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네. 그 각 나라의 생물종, 그 유전 자원에 대해서 서로 이익 공유를 하려고 하는 어세스 베네핏 쉐어링이라는 ABS 제도도 운영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양한 식물 세포들이 서식하고 우리나라 자연 토박이 이 신토부리 이 식물도 많고 네네. 유전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행인데, 미국은 몬산토라는 거대 기업이 다양한 브라질, 밀림 있는 국가 뭐 여러 나라의 씨앗들을 가져와 가지고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자 산업도 하고 하는데, 그 로얄티를 외국에 줘야 될 게 많으니까 거기 사인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미 그런 생물종 문제 있어 가지고 브라질 국가만 하더라도 네네. 브라질 원산지를 가진 식물들에서 1%의 로얄티를 받는 걸로 돼 있어서 네네. 바스퍼라든지 지보단 뭐 로레알 할 것 없이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생물종 다양성 협약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이제 이슈를 제기해서 산업적 영향을 받으니까 자국 원산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적은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식물 종자 유전자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이는 식물세포 배양 기술은 그런 유전자원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 이 기업이 앞으로 네네. 글로벌 기업을 도약하기 위한 어떤 계약 같은 거 네네. 이런 것은 해외 러브콜이라든가 이런 걸 네네. 좀 같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 2년 전에 전략적 투자자로 네네. 그 전 세계 향수 1위 업체가 이제 지보단이라는 업체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저희 이제 주주로 구성이 되어져서 아. 전략적 파트너 관계십을 가지고 네네. 있습니다. 저희 3대 주주가 됐고요. 네네. 그 지보단은 매출 규모가 이제 한 8조 정도 되고 네네. 스위스에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시가총액으로는 한 56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13.9%가 빌 게이츠 재단이 그 네, 예. 전체 그룹을 이제 이끌고 있는데요. 예, 거기서는 이제 새로운 신산업으로 그 향을 만들 때 식물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배양 기술을 통해서 채취하지 않고도 이제 향수 같은 거를 개발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네네. 또한 여러 가지 사람의 이제 피부에 바르는 여러 가지 이 안티 에이징에 관계되는 소재들이나 네네.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저희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에 저희가 그 카멜리아라는 동백 그 식물 세포를 지보단사를 통해서 지금 프랑스, 미국, 러시아로 이제 소재 수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글로벌 파트너 지보단사가 저희 주주로 구성된 게 너무 좋고요. 네네. 또 홍콩에 중국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또 파트너사가 하나 있는데, 그런 전략적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시장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 세포주 관련해서 엔티에이징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생로병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네.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노쇠해지게 되면 병을 얻어서 이제 죽는데, 식물도 비슷한데, 근데 인류가 태어나기 전부터 식물이 존재해 왔고, 식물은 이미 성 캄브리아기 이후에 캄브리아기 시대 때 막 이미 등장을 합니다. 고생대 때. 네. 근데 인류가 등장하는 것은 신생대 3, 4기 이후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의 역사는 4억 6천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인류의 역사는 오래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100만 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류가 이미 채집 생활을 하면서부터 식물을 먹고 식물도 거기 공조 진화를 해오면서 사람도 같이 이제 식물에서 유용한 성분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도 식물을 먹지만 식물 속에 다양한 항염증이나 안티에이징에 좋은 영향을 주는, 특히 그 아까 서바이벌 우리나라 겨울철에 뭐 시금치도 좋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2차 대사산물이 많아서 그런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되고요. 네네네. 그 뉴트라스티컬로서의 기능도 되게 많아서 특히 이제 피부 건강에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가지고 네. 그 식물의 많은 성분들이 발라서도 좋고 뭐 먹어서도 목사님도 좋고 그 드셔가지고 이렇게 젊어 네네. 보이십니까? 오늘 뭐 굉장히 저건데요. 예, 네. 아주 젊어 보이신다는 거 시청자분이 아실 걸 생각하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또 네네. 상장도 있고 계시니까 네네. 기업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네네. 또 모 박사님의 개인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네네. 걸 좀 시청자분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바이오에비덴시는 이제 2005년 강주과학기술원 이제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이제 창업된 회사고요. 현재도 48%가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대현 저희 그 공동대표와 오상현 공동대표 두 공동대표 체제하에서 과학자들이 기반한 회사고요. 이제 상장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산업적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식물세포 플랫폼 이 기술은 15년간 유일하게 저희 회사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의약품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상장 이후에도 보다 진실되게 모범이 되는 바이오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혁신성장 코리아가 응원해 주는 만큼 누를 끼치지 않고 선도되는 식물세포 분야 퍼스트 무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모 박사님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동대표분 네. 같이 해서 모시도록 하는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